자, 이제 5단원 빛 봅시다. 자, 빛의 반사. 빛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빛의 첫 번째 성질이 뭐예요? 빛은 뭐 해요? 빛은 빠르죠. 제일 빠른 물질이에요. 이 모든 세상에 전 우주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에 제일 빨라요. 빛의 속도는 참고로 얼마가 되냐면은 50만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1초에 50만 킬로미터 가요. 네, 엄청 빠르죠. 그쵸? 50만이 아니라 30만. 네. 네,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게 빛의 속도라 빨라요. 그 다음에 빛은 뭐 합니까? 직진. 빛은 직진하지 빛이 휘어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림자가 생겨요. 만약에 빛이 돌아가면 그림자가 안 생기죠. 빛을 막는 물체가 생기니까 뒤에 빛이 도달 안 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빛은 아주 빠르고 그다음에 직진하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빛의 반사. 자, 빛은 반사래요. 근데 반사라는 거는 빛만 반사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물질들이 반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사하는 게 뭐냐면 축구공을 벽에 차. 그럼 빵 튀겼다가 어떻게 다시 튀어나오죠. 그것도 반사예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빛이 진행을 하다가 물체, 장애물에 부딪히면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부딪혀서 방향이 어떻게 돼요? 튕겨나오는 쪽으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걸 이제 반사라고 하는데, 자, 빛은 특이하게 아무 방향으로나 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반사의 법칙을 가집니다. 반사의 법칙.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반사되는 면이고요. 여기에 수직으로 그어준 요 선을 뭐라고 불러준다?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 했을 때 여기 한 점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법선하고 들어오는 입사광이 이루는 요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사돼서 튀어나가는 요 광선은 반사광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법선하고 이루는 안쪽 각도가 입사각, 입사광선이라, 반사되는 반사광이랑 법선이랑 이루는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항상 입사각이랑 반사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어느 경우라도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당구 알아요? 당구? 네. 당구를 칠 때 당구 여기 옆에 쿠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공을 이렇게 넣으면 똑같은 크기로 당구 공도 입사각하고 반사각의 크기가 똑같이 나와요. 넣으면은 저 법선을 그었을 때 들어간 각도, 튀어나온 각도가 다 같다. 똑같이 나와요. 그거는 저기 이렇게 공뿐만 아니라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사광, 반사광, 법선은 같은 평면 위에 있고요. 항상 입사각하고 반사의 크기는 어떻다? 항상 같아요. 입사각이 30도면은 반사각도 몇 도? 30도. 얘가 40도면 40도가 돼요. 그리고 같은 한 평면에서 입사각이 커지면 뭐도 커져요. 따라서 반사각도 같이 따라서 커져요. 왜? 서로 입사각하고 반사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거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빛의 반사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물체를 보려면 우리 눈에 안구, 눈알이 있고 눈알 맨 뒤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시세포가 있어요. 시세포,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시세포가 많은 곳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망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결국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빛이 와. 나한테 반사돼. 그다음 어디로 가? 거울로 가. 거울에 반사돼. 그래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눈이 감지를 하면은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 거울에 반사된 빛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잔잔한 호수 주변의 경치가 비친다. 그렇죠. 보면은 호수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마치 풍경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왜 저거 있잖아. 우유니 사막이라고 보면은 하늘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막에, 소금 사막에 반사가 돼가지고 하늘이 마치 이렇게 위아래로 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야경 같은 거, 호수에 비친 야경 보면은 어떻게 돼요? 경주 안압지 같은 데가 보면은 불빛이 다 비쳐가지고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도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물체를 보는 과정은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광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정말 밤에는 보이죠. 조금이라도 불빛이 있으면 보여요. 참고로 보름달 뜨면 되게 환해요. 생각보다 밤에 잘 보여요. 예. 물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그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었을 테니까 달이 져버리면 진짜 깜깜했겠지. 불빛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보름달 뜨면 생각보다 되게 밝아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이나 전등, 스마트폰 화면 같은 광원이 있어야 돼. 그럼 진짜 별빛 정도만 보였겠다. 그 당시. 달이 아예 없는 금음달. 아니면 이제 사게 되면. 다음은 빛은 뭐 어떻게 되냐면 직진해요. 광원에서 나온 빛은 곱게 나아가는 현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빛은 직진성을 가지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볼 때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광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직접 들어오면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광원을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등 보거나 태양 보면은 저거 불이다, 등이다 라고 느끼는 거는 광원을 직접 보는 거고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칠판을 볼 수 있는 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칠판에 반사가 돼서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디 물체에 반사가 되고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오기 때문에 바로 뭘 볼 수 있다?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 뭘 보는 겁니까? 반사된 애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자, 반사된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우리 눈 안에는 빛을 감지하는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있거든요. 시세포. 근데 이 시세포가 종류가 크게 두 개예요. 이렇게 생긴 시세포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시세포가 있고 이렇게 생긴 시세포가 있어요. 이거 뭐처럼 생겼니? 이거 뺄게. 자, 이거 뭐처럼 생겼어? 수박. 야, 너무 1차원적인데? 도형. 원뿔. 그래서 원뿔 세포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를. 네. 피자 같은 소리야. 야, 그 피자 세포라고 하겠니? 원뿔 세포. 이건 뭐예요? 젓가락. 네, 막대세포. 이렇게 불러요. 원뿔세포, 막대세포라고 하는 두 개의 시세포가 존재를 하는데 원뿔세포는 뭐를 구분하냐면 색을 구분해요. 색. 근데 여러분 원뿔세포 종류가 세 종류밖에 없어요. 빛의 3원색 R, G, B 에서 적원추, 그 다음에는 청원추, 녹원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 얘네들이 들어온 빛을 합성을 해가지고 색깔을 다 감지를 하는 거고요. 이 막대세포라고 하는 거는 뭘 감지하냐면은 명암을 감지해요. 명암이 뭔지 알죠? 밝고 어두운 정도를 감지를 해주는 게 그래서 막대세포예요. 그래서 요 시세포가 우리의 망막 안에 존재하고 얘가 들어온 빛을 감지를 하면 우리가 뭐다?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 빛의 반사 했어요. 반사는 빛이 장애물하고 부딪혔을 때 튕겨 나오면서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고 그때 항상 입사각하고 반사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었는데 이제 빛의 굴절은 말 그대로 굴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빛이 뭐예요? 꺾이는 현상이에요. 진행 방향이 중간에 꺾이는 현상이 바로 그래 빛의 굴절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수직으로 입사하면 굴절 안 일어나요. 알겠어요? 수직으로 입사하면 안 일어나고 반드시 비스듬히 입사를 해야 됩니다. 즉 수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굴절이 안 일어나요. 아예. 자, 두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빛이
꺾이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꺾이냐면은 이 빛의 진행 속도가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요. 빛의 속도가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 기본적인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은 이 매질마다 빛의 속력이 달라요. 예, 매질마다 통과하는 물질마다 빛의 속력이 달라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봐요. 입사광선이 저것처럼 빛의 반사처럼 가운데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쭉 입사를 해요. 그러면 입사광선하고 법선하고 이런 요 각도를 무슨 각도? 입사각도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니?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만약에 공기면 이 빛이 어디로 가겠어? 그냥 쭉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속도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봐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위에가 공기고 아래가 물이죠. 위에가 공기고 아래가 물이지. 자, 그러면 어디가 더 느리냐면 물에서 속도가 느려요. 응? 그러면은 물의 속도가 느리니까 이 진행 방향이 위로 꺾여야 돼? 아래로 꺾여야 돼요?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느리는데 물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진행 방향이 아래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 법선하고 이루는 입사각이 이루는 이 각도가 입사각, 굴절되는 파동하고 이루는 이 각도를 굴절각,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참고로 빛의 속력은 무슨 상태에서 제일 빠르냐면은 진공 상태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는 기체를 통과할 때가 빠르고, 그 다음에는 액체를 통과할 때고, 고체를 통과할 때가 가장 느립니다. 근데 모든 고체에서 다 빛이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유리나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투명한 것만 통과가 되는 거고요. 불투명한 애들은 통과가 안 돼요. 그냥 반사가 돼버리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는 기체, 액체고, 고체는 약간 제한적으로 투명한 경우만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느린 쪽으로 진행 방향이 꺾여버리게 되는 현상이 바로 굴절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력이 빠른 물질에서 느린 물질로 입사할 때는 바로 느린 쪽으로 꺾이고, 만약에 느린 물질에서 빠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위쪽으로 꺾여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 쪽으로 가면은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고, 거꾸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면 얘가 어디로 꺾여요? 위로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은 굴절각의 크기가 입사각의 크기보다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반사가 일어날 때 입사각하고 반사각하고 크기가 똑같았고, 그리고 이때 입사각이 커지면 뭐도 커졌어요? 반사각도 따라서 커졌죠.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똑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입사각의 크기가 이렇게 현재보다 커지잖아요. 그럼 굴절각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입사각의 크기가 커지면 굴절각의 크기도 커져요. 따라서 같이 늘어납니다. 일정한 비율로. 알겠죠?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굴절각도 따라서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통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깊지 않은 데 가서 여러분들 다리 한번 본 적 있어? 다리 어떻게 보여? 짧죠? 짤뚱해 보여요. 그리고 원래 계곡이나 수영장 물 보면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돼요? 실제로 더 깊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실제 물고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 빛이 들어와서 반사된 이 빛이 꺾여서, 왜?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입사각이 되는데, 그럼 굴절각이 어떻게 돼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니까 느린 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사람 눈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굴절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방향에 이렇게 연장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원래 있는 것보다 더 어떻게 돼 보여? 떠 보여요.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죠. 이 바닥을 봐도 이 바닥이 어떻게 돼요? 실제보다는 떠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위로 더 올라와 보이기 때문에 실제 깊이보다는 더 어떻게 보인다? 얕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바로 신기루나 아지랑이가 보인다. 이게 신기루나 아지랑이가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기가 보통 신기루가 보이는 게 아주 뜨거운 사막 같은 데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가 뭐가 되냐면 뜨거운 공기가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찬 공기가 되다 보니까 이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 사이로 빛이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 속도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서 참고로 더 빛의 진행 속도가 빠르냐면 뜨거운 공기에서 좀 더 빠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물이 든 컵 속에 잠긴 빨대가 꺾여 보이거나 수영장의 물의 깊이가 얕아 보이거나 컵 속에 보이지 않던 동전이 떠올라 보이거나 또는 수영장에서 본 내 다리가 더 짧아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 네, 굴절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봅시다. 자, 그림은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지금 공기, 여기서 입사각이 몇 도예요? 이 법선하고 얘가 이루는 각도예요. 입사각 몇 도? 30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굴절각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쪽으로 꺾였어요? 느린 물 쪽으로 꺾였죠. 그쵸?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어디서가 더 빠르다? 공기 중에서가 물에서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두 물질의 경계면을 지나면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맞고,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더 어떻게 돼요?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더 작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고요. 굴절은 바로 서로 다른 물질, 특히나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빛이 물 속에서 자, 그럼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방향 그대로 나가요. 물에서 공기로 나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뭐가 돼요? 입사각이 되고 여기가 여기 60도구나. 여기가 굴절각이 돼버려요. 따라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클 수가 없죠. 이번에는 굴절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똑같은 경로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그림은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입사각은 법선하고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도, 요 각도예요. B. 반사각은 요 각도죠. C. 자, B가 40도면, 입사각이 40도면은 반사각도 똑같이 몇 도가 나와야 되니까 40도가 나와야 되고, 그럼 D는 몇 도가 되겠어요? 50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C는 똑같이 40도.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물체를 보는 과정이에요. 모에서 나온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물체를 볼 수가 있고요. 물체를 볼 때 빛이 이동한 경로는 광원 어떻게 돼요? 물체 그 다음에는 우리 눈, 정확하게 눈에 있는 시세포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빛의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기억은 잔잔한 호수 주변의 경치가 비쳐 보이는 거 반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나타나요? 반사. 자, 물이 든 컵에 빨대가 잠긴 물이 든 컵 속에 잠긴 빨대가 꺾여 보이는 거는 굴절. 그 다음에 얘도 굴절. 자, 얘도 맨 마지막도 굴절. 이렇게 되니까 굴절에 의한 현상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울에 의한 상 봅시다. 자, 이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잘 보세요. 자, 평면 거울에 의한 상. 우리가 물체를 비춰보는 도구가 바로 거울에 해당이 되는데, 거울은 뭘 이용해서 빛을 모으거나 퍼뜨리거나 진행 경로를 바꿔주냐면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바꿔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거는 뭡니까? 평면 거울이죠. 보통. 그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 거울 보면 어떻게 보여요?
내가 오른손 들면은 거울 속에 있는 애는 무슨 손 드니? 오른손 들어? 왼손이죠. 나랑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잖아. 내가 이쪽 들면 나 똑같이 가면 얘도 이쪽 들어야 되는데 거울 속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 반대쪽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가 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위아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울 보면 거울 앞에 내가 있어요? 거울 뒤에 내가 있어요? 내가 보는 상이 거울 앞에 맺혀, 거울 뒤에 맺혀. 뒤에 맺히죠. 내가 뒤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상도 뒤로 가잖아요. 거울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은 상도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이라고 하는 거는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은요 크게 실상이 있고요 허상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알겠어요?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맺혀지게 되는데, 보면은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 자, 물체에 반사된 빛 중에서 평면 거울을 향해서 진행하는 빛은 반사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하고 반사각의 크기가 같게 어떻게 돼요? 반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반사된 빛의 연장선이 만나는 여기 안에 바로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반사된 빛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사된 빛을 뭘로 보는 겁니까? 연장선으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으로 보게 되는데, 연장선이 만들어진 상 아니면 실제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상,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봤었을 때. 그래서 실상, 허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사광선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거울 면까지 빛이 진행한 거리랑 거울 면에서 연장선을 그었을 때 상이 생긴 밑이랑 보면은 거울 면에서 물체까지 거리하고 거울 면에서 상까지 거리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무슨 상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등배상이라고 해요. 등배는 뭐예요? 배울이 똑같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에서부터 물체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도 멀어져요. 내가 거울에서부터 앞으로 가까이 가면 상도 어떻게 됩니까? 다가온단 말이에요. 대신에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체하고 크기는 같고요. 뭐가 반대로 바뀌냐면은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좌우만 역상이에요. 상하는 똑같고, 그 다음에 상의 위치는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랑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상이다? 등배상. 거울 면에서부터 물체까지 거리, 거울 면에서 상까지 거리가 어떻다? 서로 같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상이 생긴다? 등배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울 중에는 크게 뭐가 있어요? 거울 중에는 볼록 거울이 있고 오목 거울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빛이 나란하게 입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법선을 그어보세요. 법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들어온 빛이 여기서 봐봐. 이렇게 들어오면 법선하고 나란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입사각이 몇 도냐면은, 에이, 돌지 마. 0도예요, 0도. 그러면 입사각이 0도면은 반사각도 0도라 그냥 수직으로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법선하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반사각. 얘도 이렇게 법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되니까 빛이 어떻게 돼요? 퍼져버려요. 근데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목거울은 들어왔었을 때, 자, 안으로 오목하니까 입사각, 반사각,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선을 그어주면은 입사각, 반사각이 돼서 반사된 빛이 거울 앞에 한 점에 모여요. 그리고 얘는 반사된 광을 이렇게 이어보잖아요. 반사된 광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 마치 거울 안쪽에서 빛이 퍼져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볼록 거울은
보면 빛이 퍼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오목거울은 빛이 앞에 한 점에 모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목거울 앞에 이렇게 반사된 빛이 모이는 요 부분을 바로 거울에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초점이라고 불러줘요. 초점. 그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요 안쪽에서 나오죠. 그렇죠? 안쪽에서 마치 빛이 퍼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가 볼록거울의 초점이 되는 거고 오목거울은 여기에 초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상은 아까 선생님이 상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실상이랑 허상이랑 두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뭐냐면 실제로 반사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상은 실상이 되고요. 얘는 반사된 빛의 연장선이 모여서 만들어진 상은 허상이라고 불러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평면거울은 실상이겠어? 허상이겠어? 실제 반사된 빛이 모여서 만들어져요? 아니면 빛의 연장선이 모여서 만들어져요? 빛의 아까 보면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졌어? 반사된 빛의 연장선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평면거울은. 그러니까 평면거울의 상은 다 무슨 상이다? 허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록거울을 보면 실제 상의 모습은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체보다 더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은 평면거울처럼 상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여기 거울 뒤편에 생겨요. 그러니까 반사된 빛의 연장선이 모여서 여기에 많이 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볼록거울에 의한 상은 전부 다 무슨 상이냐면은 허상이 만들어집니다. 허상. 실제 빛이 모일 수가 없죠. 퍼져버리니까 연장선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퍼져버리고 가까이 있으면 원래 사이즈보다는 작게 보이고요. 멀리 있으면 그거보다도 원래 더 작게 보여요. 그래서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는 특징이 갖고 있고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집니다. 따라서 축소된 바로 선 허상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뭐다? 볼록거울에 의한 상이고 오목거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란하게 입사한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한 점에 모이는데 여러분들 화장대 앞에 거울 본 적 있어요? 화장대 거울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자기 얼굴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울이 있거든요. 크게 화장 같은 거 할 때 거울이 작으니까 손거울이 똑같은 거울인데 보면은 자기 얼굴이 커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자세히 볼 수 있게 렌즈가 아니라 거울인데도 그게 바로 오목거울에 해당이 되는데 잘 봐. 자, 얘가 가까이 있으면 정확하게는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빛이 모이는 요거보다 요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체보다 크고 가로선 상이 생겨요. 확대된 실상이 생겨요. 실제 상. 반사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뒤로 멀리 가버리잖아요. 아주 멀리 있으면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뭐가 생겨요? 상이 생겨버립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설명할게. 자, 가까이 있으면 요거보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상이 요 뒤에 생겨요. 뒤에. 선생님 잘못 설명했어. 자, 여기 빛이 모이는 이전보다 물체가 앞에 있잖아요. 여기보다 앞에로 들어가면 물체보다 크고 가로선 확대된 허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모이는 요점보다 더 바깥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물체보다 더 작고 축소되고 거꾸로 뒤집어진 실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실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상인데 멀리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은 실상이 생겨버립니다. 거울에 의한 상은 다 무슨 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연장선이 모여서 만들어진 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오목거울이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생기는 상은 무슨 상이 생긴다? 실제 상이 생긴다. 실상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거꾸로 보이고요. 점점 멀어지면은 상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작아지는 형태로 보이게 돼요. 자, 그리고 모든 거울에 의한 상은 다 뭐가 바뀌어요? 좌우가 바뀌어요. 그 대신에 얘 있죠? 여기 오목 거울로 볼 때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얘는 좌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모두 다 바뀌어요. 상, 하, 좌우가 모두 바뀌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만 바뀌냐면은 좌우만 바뀌는 상에 해당이 되는데, 좌우만 바뀌는데 오목 거울로 아주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상, 하, 좌우가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진 바뀐 상이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요것만 실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허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거울은 평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물체랑 같은 크기의 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무용실, 미용실, 뭐 만화경, 전신거울, 잔망경. 잔망경이 뭔지 알죠? 잠수하면서 이렇게 위에를 보는 거. 그 다음에는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시야를 볼 수가 있어서요.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볼록 거울이라서 편의점 보안 거울, 자동차의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나 아니면 도로의 안전 거울, 사각지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코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골목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볼록 거울을 달아놓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니까 여기 있는 차를 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데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은 가까이 있는 물체의 모습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서 치과에서 이 볼 때 보는 거울 있잖아요. 그렇죠? 치과 가보면 검진할 때 저 구석구석 볼 때 이렇게 꺾여 있는 동그란 거울 보죠. 네, 그런 거. 또는 태양열 조리 기구는 여러분들 알아요? 그거? 이렇게 우산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겨서 빛을, 태양빛을 여기다 모아서 여기다 물체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놓으면 익어요. 빛을 다 모아가지고 너무나 원시적이지만 가능은 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전조등.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여기 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모여서 직진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고, 화장용 손거울처럼 크게 보이게 하는 거울은, 확대돼서 보이는 거울은 뭐다? 오목 거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오목 거울은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은 볼록 렌즈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는 볼록 렌즈는, 볼록 거울은 거의 뭐랑 비슷해요? 오목 렌즈하고 똑같아요. 상이. 근데 렌즈를 뒤에서 배울 텐데, 자, 볼록 거울은 거의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오목 렌즈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은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은 볼록 렌즈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죠? 거울하고 렌즈하고 서로 만들어지는 상이 종류가, 반대의 거울이 서로 비슷한 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거울은 뭐 때문에 만들어져요? 반사 또는 반사된 빛의 연장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렌즈는 이제 하겠지만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굴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반사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상은 뭐라고 불러준다? 실상. 반사된 빛의 연장선이 모여서 만들어지면 뭐라고 불러준다? 허상.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거울에서는 다 허상인데 누구만 실상이다? 가까이 있는 누구만? 볼록 거울에서, 오목 거울에서 가까이 있는 경우에만 뭐가 생긴다? 실상이 생기고요. 나머지는 다 뭐가 생겨요? 멀리 있을 때만 실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생긴다? 허상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죠? 네. 보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문제 봅시다. 자, 1번. 왼쪽 그림을 보고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이제 XX 55예요. 볼록 거울 면이 볼록하게 나온 거울로 나란하게 입사한 빛이 반사돼서 한 점에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퍼지죠. 퍼지고
얘를 연장선을 쭉 그어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울 속에 있는 한 점에서 빛이 퍼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오목 거울은 실제로 앞에서 한 점에서 모이죠. 볼록 거울은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 상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는 거는 볼록 거울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그래요? 오목 거울만 그래요. 볼록 거울은 항상 물체보다 크기가 작은 상이 보입니다. 작은 허상이. 예, 자, 그 다음에 1번. 그림은 평면 거울에 생긴 비친 물체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거울 뒤쪽에 상이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 무슨 상이다? 허상이다. 기역이 커지면 니은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커지죠. 왜?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은 물체의 크기보다 어떻게 되냐면 크기하고 같고 좌우만 바뀌게 돼요. 자, 지금 물체에서부터 거울면까지가 20이면 거울면에서 상까지 거리도 얼마가 돼요? 20cm예요. 따라서 크기가 같은 등배율의 상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울과 거울의 특징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옳게 연결하면 평면 거울은 뭐예요? 상의 크기가 물체와 같다. 볼록 거울은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고요. 오목 거울은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거울이래요. 평면 거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만화경, 전신 거울, 요 두 가지죠. 볼록 거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 거울하고 자동차 측면 거울, 리을하고 비읍이고, 오목 거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된 상을 볼 수 있는 디귿하고 미음,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거울마다 만들어지는 상의 종류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빛, 렌즈에 의한 상 봅시다. 이제 앞에서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앞에서는 거울에 의한 상을 배웠고, 이제 렌즈에 의한 상을 보도록 합시다. 렌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랑 있는데, 볼록 렌즈는 누구랑 거의 똑같냐면은 오목 거울이랑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이랑 거의 똑같아요. 성질이. 다만 거울은 반사라는 거고 렌즈는 뭐라는 거예요? 굴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입니다. 얘 봐봐요. 바깥에가 두꺼우니까 두꺼운 바깥쪽으로 꺾였고, 얘는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두꺼운 가운데 쪽으로 꺾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렌즈에서 빛은 렌즈가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여요. 네, 그래서 오목 거울은 한 점에 모여요. 렌즈 건너편에 한 점에 실제로 모이고, 그 다음에는 얘는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퍼져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을 쭉 그어보면은 저 어딘가 안쪽에서 빛이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볼록 거울이랑 거의 비슷하고 얘는 오목 거울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록 거울 하면 볼록 렌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돋보기죠. 그렇죠? 돋보기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서 조금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커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상이 작아져서 뒤집어져 보여요. 누구랑 똑같냐면은 오목 거울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허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멀리 있을 때는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실상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얘는 물체하고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느 순간 물체가 커지다가 상이 거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 작아지다가 너무 멀어져 버린 뭐처럼 보이냐면 그냥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여러분들 그 먹지 같은 거 태양빛 모아가지고 이게 태울 수 있잖아요. 아마 장난 한 번씩 다 해봤을걸? 막 개미 태우고 그러지 않았냐? 안 해봤니? 개미 까마니까 막 나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벌 받을 거야. 생명은 소중한 건데 개미한테 까만 개미 지나가는데 볼록 렌즈로
빛 모아가지고 태양빛 모아서 이게 여기다 이렇게 모아보면 피부에 여기 화상이 보여요. 되게 뜨거워서 장난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망원경이라든가 현미경, 쌍안경, 즉 보통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확대된 상을 만들어 보고 싶을 때 보통 뭘 사용한다?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해줘요. 그다음에 오목 렌즈는 빛이 렌즈에서 굴절해서 넓게 퍼져버려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겨요. 무슨 상이 생기는 거예요? 허상이 생기는 거고, 아주 멀리 있으면 물체보다 더 작고 바로 선 허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하고 렌즈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빛을 퍼트린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통 학생이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보통 할아버지나 어르신들 쓰는 거 보면 돋보기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원시라고 해서 원시 교정용 안경은 볼록 렌즈를 쓰는데, 이게 원시하고 근시하고 차이가 뭐냐면, 근시는 뭐는 잘 보여요?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사람 눈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어디 모여야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망막에 딱 맺혀야 돼요. 그런데 근시가 돼버리면 빛이 어디 모이냐면 들어와서 요 앞에 이렇게 맺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빛을 굴절시키는 수정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굴절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빛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퍼트려 줘 버려야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다 뭘 씌우면, 이렇게 오목 렌즈를 씌우면 빛이 퍼져서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시는 이 수정체라고 하는 게 얇아져 가지고요, 잘 어떻게 되냐면 두꺼워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되냐면은 눈 앞에 있는 수정체를 지나서 이 뒤에 맺혀요. 망막 뒤에.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굴절을 더 많이 시켜줘야 되니까 요 앞에다가 볼록 렌즈를 씌워주면 빛이 더 많이 꺾여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상이 이렇게 맺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는 뭘로 교정해주고,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주고, 원시 같은 경우에는 볼록 렌즈로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근시예요. 선생님도 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물체의 색이 보이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물체의 색을 우리는 구분을 한다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주는데, 물체의 색은요, 햇빛이나 아니면 우리가 쓰는 형광등이나 LED 등처럼 백색광은요, 모든 색깔의 빛이 합쳐진 거예요. 모든 색깔의 빛이 다 합쳐지면은 빛의 색이 뭐가 되냐면은 백색이 돼요. 그냥 하얀색 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색광이 물체에 부딪히면, 물체에 가서 딱 부딪히면 색의 빛은 물체에 흡수되고, 나머지 색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사가 되는데, 이때 물체에 반사된 빛의 색이 바로 물체의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물체는 자신의 색과 같은 색의 빛을 어떻게 되고요? 반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파란색 바다는 파란색 빛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는 자신의 색과 같은 색의 빛을 반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빛은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노란색 본필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노란색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백색 광에서 노란색 빛을 반사하면 여러분들이 노란색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황색 빛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분필은 주황색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색깔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신의 색과 같은 색깔의 빛은 반사하고 나머지 빛은 다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빨간색 사과에다가 빨간색 조명을 비춰주면은 당연히 빨간색 사과가 빨간 빛을 반사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 사과에다가 초록색 빛을 비추면 초록색 빛은 반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빨간색밖에 반사를 못해요, 사과는. 근데 초록색을 비춰주면 다 흡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면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만 하면 자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은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검정색. 네.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만 하면은 무슨 색으로 보인다? 검정 색깔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노란색 조명을 비춰주면은 얘는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노란색 빛이라고 하는 게 초록빛이랑 빨간빛이 합쳐진 빛이 바로 노란색 빛에 해당이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빛의 삼원색. 여러분들 간단하게 외우면 돼요. 빛의 삼원색은 R, G, B예요. R, 레드, G, 그린, B, 블루.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빛의 삼원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똑같은 색이가 색이를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섞어가지고 모든 색의 빛을 어떻게 돼요? 다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색도 여러분들 섞죠. 여러분들 물감 쓰다 보면은 물감 여러 개 섞어가지고 다른 색깔 만들어내잖아요. 물감 섞으면. 그건 색의 합성이라고 해요. 근데 색은요, 여러분들 섞으면 섞을수록 색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져요. 색은 합하면 합할수록 점점 어두워져요. 근데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밝아집니다. 색 자체가. 채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 색의 빛의 합성은요, 여러 색의 빛이 합해져서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바로 빛의 합성인데요. RGB 세 가지예요. 그래서 봐봐. 이거 색 잘 외워야 돼요.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합쳐지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노란색으로 보여요. 노란빛이 돼요. 그래서 노란빛을 비춰주면 노란빛은 초록이랑 빨강이 합쳐진 빛이기 때문에 빨간색에서 이 빨간 사과에서 빨간색은 반사가 되고 초록색은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반사된 빛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무슨 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합쳐지면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은 자홍색이라고 하는 색으로 보이고요. 초록빛하고 빨간빛, 파란빛하고 합쳐지면은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빛을 다 합쳐주면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합쳐주면 뭐가 된다? 백색이 돼요. 근데 모든 색의 물감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되냐면 검정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빛을 섞었을 때 합성될 때 나오는 빛의 색깔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은 합성을 하면 할수록 점점 밝아지고요.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성하면 다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을 적절하게 우리가 조화를 해서 어느 빛은 많이 섞고 좀 적게 섞고 하면은 모든 색깔의 빛을 다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LC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네모가 있어요. 조그마한 네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상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해상도 풀 HD 있고 그다음 뭐 HD 있고 SD도 있고 그냥 뭐가 있어요? 4K도 있고 뭐 8K도 있고 네, 이렇게 나타난다란 말이에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저런 걸. 근데 이 화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 보이는 우리 화면 안에 있는 요 조그만한
이 네모 칸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1920, 1280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가로축에 1920개, 그다음에는 세로축에 1280개의 네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 네모가 작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선명하게 보여요. 네모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면이 더 거칠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조그만한 네모칸 하나를 화소 또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픽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화면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화면이 깨져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계단 내려간처럼 블록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선이었는데 얘를 많이 확대해서 보면 얘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픽셀이 여기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건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 기기 등 영상 장치의 화면을 구성하는 아주 제일 조그마한 네모 하나를 화소라고 하는데요. 이 화소 하나에는 빨간색, 초록색, 그다음에는 파란색에 빛을 낼 수 있는 입자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쟤를 셋 다 동시에 다 켜버리면 무슨 색이 나오는 거예요? 백색. 그다음에 빨간색하고 초록색만 켜면 노란색. 그다음에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켜면은 무슨 색? 자홍색.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켜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청록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다 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안에서 세 가지 빛을 어떻게 켜고 끄느냐에 따라서 색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저 빛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나 초록색 부분은 한 가지 색의 빛으로 표현하지만, 노란색은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같이 켜가지고 합성을 해주게 되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빛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색을 여러 가지의 빛을, 이 세 가지의 색을 잘 합성을 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합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합성하는 색깔 빛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봅시다. 자, 왼쪽 그림을 보고 볼록 렌즈에 대해서는 볼, 오목 렌즈에 대해서는 오래요. 렌즈를 통과한 빛이 넓게 퍼진다. 뭐예요? 오목. 빛이 한 점에 모이는 거는 볼록.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근시 교정용 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가, 그러니까 원시는요,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시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원시 교정용 안경을 사용을 한다. 이건 뭡니까? 볼록. 그죠? 그 다음에는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이건 뭐예요? 얘는 오목.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기는 거는, 이거 거울이랑 선생님 헷갈렸다. 이거는 볼록이 맞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는 볼록이고,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기는 거는 뭡니까? 오목 렌즈에 관한 설명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렌즈냐 거울이냐. 다음에 1번, 무슨 렌즈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이거 뭡니까? 볼록이죠. 볼록. 돋보기. 자, 무슨 렌즈에서 멀리 떨어진 물체를 보면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이것도 볼록이요. 다음에 무슨 렌즈로 물체를 보면 항상 바로 선상이 생기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이건 오목이에요. 빔 프로젝터는 내부에서 생성된 빛이 퍼져나간다라고 했잖아요. 퍼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이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오목 렌즈죠. 네, 퍼지려면은 오목 렌즈. 자, 다음에 2번. 그림은 빛의 삼원색을 나타냈대요. 빨간색하고 초록색 빛을 합성한 A는 노란색이죠. 빨강하고 파랑을 합치면 자홍색이 되고요. 초록하고 파랑을 합치면은 청록색이 되고, 다 합치면은 D는 뭐가 됩니까? 백색, 흰색 광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물체의 색과 빛의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OOXX예요. OOXX.
빨간빛하고 초록빛을 합성하면 청록이 되는 게 아니라 자홍색 빛이 되고요.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집니다. 점점. 자, 그 다음에 84.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A-1. 무슨 거울은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긴다. 뭐예요? 볼록이죠. 그 다음에 물체가 무슨 거울에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생긴다. 이건 뭐예요? 오목 거울이죠. 위 실험에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이 다른 까닭은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빛을 퍼뜨리고,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빛을 모은다. 그러니까 둘이 빛을 퍼뜨리고 모으는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퍼뜨리고 모으면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빛의 진행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얘 빛이 모이거나 또는 연장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상의 종류나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자,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물체가 볼록 거울에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큰 상은 안 생겨요. 볼록 거울은 무조건 물체보다 상의 크기가 작아요. 물체가 오목 거울에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이 아니라 크고 확대되는 상이 생겨야 되고요. 자, 물체가 볼록 거울보다 멀리 있으면, 거울로부터 멀리 있으면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기고, 물체가 오목 거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고 거꾸로 선 상이 생긴다. 예, 맞아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맞겠죠. 다음에 이제 렌즈에 의한 상 보도록 합시다. B-1. 무슨 렌즈로 물체를 보면 항상 바로 선상으로 보이고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오목 렌즈죠. 그 다음에 무슨 렌즈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이거는 볼록 렌즈입니다. 예, 볼록 렌즈에 가까이 있는 인형을 멀리 이동했을 때 상의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럼 어떻게 돼요? 볼록 렌즈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뒤집어진 작은 상이 생기는 거죠. 예, 뒤집어진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떨어지면 뭘로 보인다? 점으로 보여요. 알겠죠? 자, 다음에 그림은 렌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관찰했대요. 지금 뒤집어진 이렇게 작은 상이 생기는 거는 무슨 렌즈예요? 볼록 렌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작게 보이는 거는 얘는 오목 렌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 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작게 보여, 뒤집어져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가 원래 그냥 계속 작게 보입니다. 오목 렌즈는 가까이 있어도 작게 보이고 멀리 있어도 작게 보이는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보이게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 맞아요. 자, 그래서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 자, 그림은 물체가 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지금 바로 선 확대된 상이 보인 걸로 봐서는 무슨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주고요. 숟가락의 오목한 면하고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고, 물체를 거울에서 멀리 하면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이 생긴다. 예, 맞죠?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긴 거는 볼록 거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만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울하고 렌즈 종류에 따라, 거리에 따라 생기는 상의 종류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뒤집어진 작은 상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볼록 렌즈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은 오목 렌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는 볼록, 나는 오목, 가는 망원경, 현미경 등에 사용이 되고요. 나는 근시 교정, 비행 프로젝트 등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가는 렌즈에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은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생기고요.
나는 렌즈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기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네.